반갑습니다. 문제풀이 기술과 수학을 구분시킬 수 있게 가르쳐드리는 강사 백인입니다. 자, 오늘은 시기가 시기인지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필요로 하는 이야기들 해드리러 왔습니다. 무슨 얘기이지? 무슨 얘기지? 자, 그래. 우리 원서 접수해야 되잖아. 수시 원서 접수해야 되잖아. 이제 코앞으로 닥쳤고요. 이 영상을 지금 촬영하는 시기는 구평 이전입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구평 이전에 볼 수도 있고, 구평 이후에 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수시 원서 접수 이전에 봤으면 좋겠다. 사실 수시 원서를 접수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는 확실해. 하지만, 그 전에 본다면, 원서 접수 전에 본다면 뭔가 자기가 조금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논술을 좀 취사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 지금 전달해 드릴게요. 자,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구평을 잘 보는 이유는 뭐죠? 구평을 잘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 자, 내가 팩트 체크, 팩트 폭력, 자, 날려줄게. 자, 무슨 말이냐면은, 구평 잘 봐서 뭐해? 수능을 잘 봐야지. 수미잡! 니들 그러잖아. 수미잡.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평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명확히 있어요. 실질적으로. 구평을 잘 보면 뭐가 실제로 좋은가? 논술을 높이 쓸 수 있어. 그냥 딱 그 이유야. 구평 잘 봐봤자 수능 망하면 말짱 도루묵이잖아. 그러니까 구평 됐어. 수능 잘 보면 돼. 수미잡. 이 아니고 구평을 잘 보면 실제로 우리한테 뭔가가 작용이 돼. 논술을 높이 쓸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논술을 높여 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모의고사 점수에 어떤 그동안의 플럭추에이션도 봐야 될 거고 구평까지 보게 되겠지. 그걸 가지고 원서 접수를 하게 되겠지. 그래서 어느 정도 레이어에서 우리가 메인 타겟팅을 해서 지원 전략을 짤지는 여기 모의고사 점수가 결정해 주는구나 라는 건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있고 마음속에 결정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대략적인 선은 이제 나왔을 거라고 믿어. 논술을 얼마나 공부했고 내가 논술 경험이 얼마나 되고 이런 거랑 상관없어. 여러분들 정시에 의거한 정시 합격 라인에 의거한 그거는 바로 모의고사가 바로미터가 돼주겠죠. 최종적으로 구평이 결정해 주겠지. 그걸 통해서 논술 타겟팅이 되었다면 그 타겟팅 전략 안에 있는 학교들 중에 조금 더 나의 성향에 맞는 대학이 어디냐 이거야. 예를 들어볼까? 자, 이 타겟팅은 모의고사 성적이 해준다 그랬잖아. 이 모의고사 성적이 대략적으로 중검경이 나와. 그러면 예를 여러분들 이제 그거는 지금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서 지금 선생님의 이 이야기를 해석 좀 이렇게 번역해서 자기 상황에 맞추어서 이해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적이 정말 예를 들어서 정시에 중검경 정도를 뚫을 정도가 된다고 칩시다. 2등급 중반대라고 하자. 그러면 일단 메인 타겟팅은 서성한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메인 타겟팅, 서성한, 연고대, 메디컬로 가서 사마 모라인, 이렇게 이제 상향으로 극상향으로도 쓸 거고 적정하게도 쓸 거고 적정이 아마 연고서성한 바운드리에 있겠지. 그리고 안정으로 쓸 수도 있을 거고요. 플럭체이션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좀 보험으로도 쓸 수 있을 거고. 자, 이런 포트폴리오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원을 한다 쳐. 그러면 그 안정카드 또는 적정카드 여기에서 이 서성한이 있네? 적정 카드에 레이어에 서성한이 있네? 서성한 중에서 나한테 조금 더 어울리는 학교가, 내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학교가, 세상은 상대적이야. 이 세상은 상대적인 거니까 서성한이 메인 타겟팅인 애들이 쫙 있을 거라고, 전국에. 모의고사 성적에 의해서 서성한이 메인 타겟팅인 애들이 쫙 다 있어. 그리고 그 중에서 최저 안 되는 애 떨궈지겠지? 그 중에서 정시에서 뭔가 대박이 나는 애도 이 정시로 서성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으면은 수능 끝나고 서성한 논술 시험장에 안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애들도 빼.
최저 안 되는 애들 빼. 그러면 진짜 그 메인 타겟팅한 애들 중에서 정말 요만한 슬라이스가 모이게 돼 있어. 서성한 논술 시험장에. 그러면 그 논술 시험장 안에서 내가 요런 애들 중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점수를 잘 받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바로 그 지점을 내가 유리한 베네핏을 찾아준다는 거야.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무슨 말이지? 이 영상에서 그러면 그 아이들, 우리 전 대한민국의 학생들, 이거는 학생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인간으로서 어떤 우리 사람으로서 가지는 성향이 있어요. 그 성향의 지표를 선생님이 제시를 할 거고, 자기가 그 지표에 따른 각각의 지표에서의 본인의 성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1, 2, 3, 4, 5, 6, 7, 8, 9, 10까지 내가 이제 좀 그렇게 자세하게 분류를 해 줄 거야. 그러면 지표별로 내가 어떤 성향이니? 대학들 중에서 서성한 중에서 나는 한양대가 차라리 낫겠다. 내 성향에 의거하면은 서강대가 차라리 낫겠다. 애들아, 이걸 보기 전에 레이어부터 정해야 된다라는 건 그러면 이제 동의가 된 거니? 레이어가 정해지고 그 레이어 안에서 대학들의 분류를 위한 영상이야. 오케이? 서성한이 정해지고 또는 연고대가 정해졌을 때 나한테 연대가 나을까? 고대가 나을까? 조금이라도 1점이라도 더 얻기 위한 정말 디테일한, 정말 선생님만 해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거를 어떤 지표로 분류를 해줄 거냐? 진단을 내려줄 거냐? 자, 지표 3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표 3개가, 자, 여기, 이렇게 3개의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 3개의 지표. 선생님이 이 자료는 다 띄워줄 거고, 여기 메디컬 연고 서성한 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제목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얘들아. 요거, 중상위권 편,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선생님이 자료 띄워줄 거니까, 자,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지표. 서성한 중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라고 한다면, 일단 1번은 나한테 조금 더 유리한 학교가 뭐지? 라고 했을 때, 일단 1번은 과목별 학습 성취도, 즉 시험 범위부터 봐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배우지도 않은 내가 제로 베이스인 그런 과목은 피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우리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미기확 and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과탐의 유무도 좀 봐야 될 거야. 과탐. 그 다음에 중상위권으로 가면서 중하위권까지 이제 어떤 그 층을 보게 되면은 국어의 역할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범위가 뭐냐? 가장 중요한 건 미기화학, and 과탐, and 국어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선택을 해줘야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거부터 봐야겠지. 그 다음에 얘만큼이나 중요하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건, 선생님이 상담을 하면서 늘 여러분들한테 좀 진단을 해드리는 건 본인이 얼마나 관계지향적이냐 이거지. 우리가 흔히 관계지향적이라고 하면은 뭘 뜻하냐면은 이런 문항들 있죠. 선생님, 우리 업계 용어로 헨젤과 그레텔 문항 또는 방탈출 카페 문항이라고 해. 무슨 말이냐면은 헨젤 오빠가 떨궈 놓은 빵 부스러기를 주워가면서 그러면서 찾아가는 그레텔의 심정으로, 또는 방탈출 카페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열쇠와 저런 열쇠, 이런 힌트, 이런 어떤 추리를 통해서 이런 나에게 주어진 실마리들을 조합을 해나가면서 그 다음 방으로 넘어가기 위한 단초를 찾아내는 거지. 방탈출 카페. 제시문이 주어지고요. 1번 문항이 왜 이렇게 물어봐지지? 정말 자그마한 단서도 놓치지 않는 깊이 있는 집중력, 추리력. 그래서 추리소설 좋아하는 애들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선생님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대할 때 좀 답답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되나? 이게 싶을 정도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그 순간까지 정말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내 꽂혀가지고 힌트에 그 숨은 행간의 의미를 보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은 관계지향적인 문제를 잘 볼 확률이 높아요.
자, 극단이 어디지? 그 정반대가 어디야? 뭐냐? 뭐 중대, 한양대, 가천의대 이런 학교들은 그 행간의 의미 따위 필요 없어. 제시문 따위 필요 없어. 1, 2, 3번 소문항으로 연결되지도 않아. 무슨 말이야? 그냥 부르륵 주어진 거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주어진 질문 해결하고 질문 해결하고 질문 해결하고 연계성 따위 없어요. 그냥 부르륵 풀면 돼. 요 극단이 관계지향적인 학교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이대, 아주대, 홍대, 인하대, 성대, 서강대 이런 학교들. 굉장히 다면지향적으로 정말 다양한 힌트들을 복합적으로 다차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조합들을 추리해 나가면서 그 다음 스텝으로 정말 설계자가 설계해 놓은 그 그림을 정확히 이 설계자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 설계자의 세계관 속으로 온폭 뛰어들어서 동기화해 나의 관점을 설계자의, 출제자의, 교수님의 관점과 동기화를 시켜 맞추어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풀어야 그래야 풀린다. 이런 관계지향적인 문제들 극단이 어디야? 중대, 한양대, 가천의대 진짜 북극이지. 완전 저 끄트머리가 북극에서 가장 최북 거기가 이제 국민대야, 국민대. 국민대는 단답형이거든. 부르륵 푸는 거야, 그냥. 수능보다 더 심해, 그냥 부르륵. 그래서 요 차이에 의거한 지표, 선생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대학들, 전 대학 분석해 드릴 거고요. 이게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관계지향성이라 그랬지, 지금. 관계지향성이 높을수록, 자, 뭐도 높을 가능성이, 연관성이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어. 뭐, 관계지향성이 높으면 논증지향성도 높아. 즉 니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언어로 보면 증명형, 증명하시오, 보이시오 이런 문제들 있죠. 증명형. 관계지향적 문제들은 증명형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학교고요. 관계지향성이 낮은 학교들, 중대, 한양대 이런 학교들은요. 증명형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아니 제로. 오케이. 선생님이 제시할 마지막 3포인트, 세 번째, third 포인트는 상대적 난이도 지표입니다. 이건 뭔 소리냐? 상대적 난이도 지표는 뭔 소리냐면은 이런 거야. 연고대 레벨은 비슷하다고 치자이. 그러면 둘이 또 싸우겠지? 자, 비슷하다고 칠게. 어차피 거기에 시험 보러 가는 애들이 비슷한 애들일 거니까, 비슷한 애들이니까. 그럼 걔네들이 가가지고, 자, 시험을 봤을 때 걔네들의 점수가 어떨까? 걔네들의 점수가, 자, 선생님, 그냥 팩트 체크하는 거야. 고대는요, 자, 평균적으로 70점이 합격 라인입니다. 연대는요, 평균적으로 50점이 합격 라인입니다. 이거 단답형 없는, 자, 이제 26학번을 뽑는 시험 기준이야. 자, 뭐, 긴 말은 안 할게요. 25학번 뽑을 때 사고가 좀 있었죠. 아니, 좀 많이 크게 있었지. 그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여러분들 작년 영상 좀 보시고. 그래서 단답형 바로 폐지됐어. 생기자마자 폐지됐어. 난 나와서, 아우, 죄송, 들어갈게요. 이런 느낌으로 단답형은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절대 그런 건 없어. 자, 그러면은 연대는 이제 서술형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연대는 50점이 합격 라인, 고대는 70점이 합격 라인. 자, 이 차이는 뭐냐? 그래, 이게 쉽고 이게 어려워.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인 거. 대략 대학별고사에서 70점에서 80점 정도 나오는 시험은 평이한 시험이고요. 합격선이 70점에서 80점. 합격선이 50점에서 형성되는 연대 7의 약대는 60점 중반 정도, 60점 초중반에서 합격선이 형성이 됩니다. 공대 일반학과 기준으로, 자, 평균이야. 공대에서도 낮은 과 있고, 자연과학대에서도 낮은 과 있지. 근데 평균을 내보면은 50점이야. 50점 선이야. 50점 딱. 40점 후반에서 50점 초반. 여기가 평균 합격 라인이고요. 자, 이 차이는 상대적 난이도 차이입니다. 이게 모든 대학에 똑같이 적용이 될 거야. 그럼 이게 뭐가 우리한테 중요해지냐면은, 잘 들어봐. 우리 학생들 중에서 그런 애들 있잖아.
아니, 엄마, 죄송해요. 2번은 천재들만 틀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번을 또 틀려와. 아이씨, 2번이란다. 2점짜리를 틀려와. 2점짜리는 천재들만 틀리는 거라 그랬어요. 나 천재인가 봐. 그러면서, 2점, 막 2점, 3점, 쉬운 4점 이런 데서 막 갑자기 실족사를 그냥 막 의문사 당해 막 어이씨. 그냥 푹푹 갑자기 찔려. 근데 있잖아. 그런 애들이 또 의외로 22번, 30번 이런 거 곧잘 풀어. 와, 씨, 또 곧잘 또 풀어내. 맞추기도 하고. 이거 뭔 일이야? 싶은 애들. 멘탈도 세. 막, 다음에 잘하면 되지. 싶은 느낌으로. 그렇게 이제 쭉, 덜렁덜렁 가가지고, 이건가? 막 이게 찔러보면서, 그러면서 곧잘 풀어 또 22번도. 자, 이런 학생들은요, 연고대가 있다면, 저는요, 연대를 강추합니다. 연대는요, 맞춰서 붙는 학교가 아니야. 50점, 그 아래 합격선이 존재하는 학교들은 이 어려운 문제들에 만나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멘탈, 어려운가 보지 싶은 느낌으로 그냥, 내 최선만 다하면 되지 정도의 느낌으로 그냥 열심히 푸는 거야. 그냥 그런갑지 하고 이거저거 막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멘탈 흔들리지 않고 그냥 풀어. 그래서 부분 점수들을 끌어모아서 합격하는 학교가 연대. 그 반대의 성향을 얘기를 해볼까요? 반대의 성향. 어떤 애들 있니? 뭔가 멘탈은 좀 쿠쿠다스스러워. 근데 정말 내가 아는 것만큼은 완벽해. 내 상담한 애 중에 그런 애 있더라. 선생님, 저는 수학은 1등급이고요. 지금까지 계속 1등급이래요. 그래서 나도 수학을 되게 잘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얘가 이런 얘기를 해. 선생님, 제가요, 올해 들어가지고 22번이랑 30번은 풀어본 적이 없어요. 22번이랑 30번은 풀어본 적이 없대. 고정 88 이런 느낌? 언제나 88? 그냥 자기 선을, 너무 자기의 세계를 그어놓은 건 좀 안타까운 느낌까지 들어. 그래서 2점짜리, 3점짜리, 쉬운 4점짜리 완벽해. 자기의 세계관 안에 들어오는 거는 완벽해. 1의 실수도 용납치 않아. 근데 자기의 선을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건 버려버려. 이건 내 거 아니네? 느낌으로. 자, 이런 친구들, 좀 여기에, 이런 성향이 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 상대적으로, 쉬운 학교. 쉬운 걸 완벽하게 쓰는 게 더 유리한 그런 학교, 그런 성향은 이런 상대적 난이도가 쉬운 학교를 쓰는 게 유리하겠지. 그게 연고대라면은 고대일 거라고.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대학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 지표에 맞게 선생님이 쫙 다 분석을 해드릴게요. 이거 나밖에 대한민국에서 나만 해줄 수 있는 전문가 100위원만 해줄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그만큼의 애정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는 걸 여기에 선생님 제공을 해드릴 테니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 본인의 성향도 파악해주세요. 이걸 수시원서 전에 보게 된다면 수시원서 접수 전략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만약에 원서 접수를 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하게 된다면 이 성향에 맞게끔 그런 성향, 대학별 성향에 맞게끔 본인의 마음가짐을 재정비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 오케이.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좀 서두를 끊었고요. 이 각각의 내용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끊어서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서두는 여기까지.